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찾아본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는 증상인데 제가 올해 4월 초에 이거를 경험을 했단 말이죠. 저는 평생 제가 뭐 기절을 한다거나 쓰러지거나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는 뭐 튼튼하니까 건강하니까 뭐 이런 경험 평생 안 할 거야 라고 장담하시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실신, 기절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에서 봤던 내용을 기억하셔가지고 빠른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4월 초에 올해 4월 초에 일본에 가서 그 러시아워 타임에 엄청나게 출근길에 복잡한 그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덜컹덜컹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내가 숨이 막혀서 그런지, 막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던지,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속이 좀 메스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방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어지러움이, 야,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앞이 싹 까매지는 거예요. 기절을 한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그때 제가 앞이 싹 까매질 때, 제가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문이 열리더라고. 근데 그것까지 봤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내리고, 그리고 타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자마자 기절한 상태로 밖으로 싹 나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저희 식구들이 저를 부축을 해서 벤치에 앉혔어요. 나는 계속 기절해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약간 꿈을 꾸다가 눈앞에 화면이 다시 막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 뺨 때리고 있고, 막 사람들이 내 앞에 있고, 이제 거기 그 근무하고 있는 영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괜찮냐고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몇 분 동안 기절해 있었지 물어보니까 뭐 한 4분, 5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증상을 내가 겪다니 라고 그냥 또 금방 괜찮아지길래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없더라고. 그냥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별일 아닌가 보다. 그냥 잠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어요. 넘겼는데 최근에 이제 진짜 한 달도 안 됐어.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처가의 제 바로 위에 손윗 동서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히 그런 말이 나왔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똑같은 경험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증상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뭐 괜찮아졌으니까 그냥 말았는데, 저희 이제 그 손윗 동서는 병원에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 이름을 알아냈어.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상 이름을 챗GPT한테 바로 물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뭐 자율신경계통, 그러니까 이제 교감, 부교감 신경계의 미주신경이라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자율신경계통의 부조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뭐 평소에 뭐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뭐 좀 운동도 좀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저는 좀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도 찍으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저는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게 이제 저희 손윗동서는 기절을 앉아 있는 채로 기절을 한 거고
저는 서 있는 채로 기절을 했지만 저는 다행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푹 쓰러진다 하더라도 옆 사람한테 기댈 수가 있었거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도로에서 갑자기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가 어지럽다가 팍 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대처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팍 쓰러진다고 했을 때 잘못 넘어졌을 때 뭐 뇌진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뾰족한데 뭐 넘어져 가지고 찔린다든지 이런 외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 외상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속이 메스꺼운데 바로 어지럽다 하면 바로 주저앉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수분도 많이 섭취를 하고 또 운동도 좀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메스껍거나 어지럽다 이러면 바로 주저앉아 버려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챗GPT에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누군가가 이걸 논문으로 썼을 거야. 그래서 논문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에 들어가가지고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고 증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논문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고 학술 논문이 뭐 관련이 있는 게 한 21개 검색되고 학위 논문이 한 13개 정도 검색이 되는데 여기 보면 그 학술 논문에 뭐 두 번째 보면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해서 쓴 연구가 학위 논문에서 온 것 같아요. 예, 같은 제목이죠.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이 우리가 좀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원문 보기를 통해서 미주신경성 실신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대처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미주신경성 실신 6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겠죠. 요 6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을 경험하는 것.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내 자발적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심각한지 아닌지를 자기가 그냥 잘 몰라. 저도 그냥 뭐 일어나고 나니까 뭐 아무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뭐 별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신이 발생하기 직전에 메스껍고 어지러우며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전신에 식은땀이 흘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상황에서 수초에서 수분간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손윗동선은 앉아 있을 때, 저는 서 있을 때 이런 조짐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구 증상이 20초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진짜 순간적으로 나타났거든. 그래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천만다행이었다는 거지. 사람이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쓰러졌으니 천만다행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주저앉아야 돼.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 싶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조심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실신 원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분류를 좀 해보자면 심장신경성이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고 원인 불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심장신경성 실신인데 이 중에서도 뭐 미주신경성 실신, 상황성 실신, 목동맥골 실신, 비전형적 형태의 실신,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성 실신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실신은 기립 직후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중력에 의해 혈액이 하지 및 내장 정맥 순환계로 이동하면서 심장으로 복귀하는 정맥혈이 줄어들어 가지고 심장 박출량이 감소해 발생하는 실신. 이게 기립성 저혈압 실신인데 저는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계속 서 있었거든. 심장질환에 의한 실신은 선천적인 심장질 환자가 교정수술 전후로 구조적 또는 혈역학적 이상으로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인 불명에 의한 실신은 충분한 검사를 하고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 아니면 미주신경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주신경성 실신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 등 다양한 원인.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인 불명 아니면 미주신경성 실신일 것 같은데 저는 이때 4월 달에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이 상승하는 것. 이때 우리의 신체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지금 교감신경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떨어져서 어지럼증과 실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부교감신경이 야,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너무 좀 과다해져 가지고 뭔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과도하게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왜냐하면 교감신경계가 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은 감각을 수용하는 기계적 수용기의 과다 활성화로 교감신경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서맥 또는 저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증상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의 부조화. 이것들이 이제 자율신경계니까. 이러한 증상은 종종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일 났네. 나 재발하는 줄 몰랐는데 나 이번 한 번만 그냥 하고 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네요. 나 조심해야겠네 진짜. 스트레스 안 받아야겠네. 자율신경계가 좀 잘 부조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서 있는 상황. 내가 장기간 서 있었지. 더운 것, 공복, 이거 너무 배고프면 안 되겠네. 피로하면 안 돼. 나는 뭐 음주는 잘 안 하니까. 정서적으로 흥분된 상황 등 촉발 요인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열받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들한테 커다란 공포와 당혹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재밌는 거 있네요.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실신과 실신으로 발생되는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도 솔직히 저는 이제 한국에서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그것도 지하철에서 쓰러졌잖아. 와, 아니 막 조금 이제 몸은 괜찮은데 금방 회복이 됐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 내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뭐라 생각할까 막 이런 느낌까지 막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걱정이 다 들긴 했습니다.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이제 특히 타인들의 반응에 대해 염려했는데 나하고 똑같네. 여기에는 다른 이들의 비웃음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함에 대한 당황스러움. 여러분들 저 쓰러졌다고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는 거거든. 뭐 이런 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실신 환자 21%가 실신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 없는 상황까지 부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두려움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 논문 읽어보면 참 재밌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게 그 미주신경성 실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율신경 계통이거든. 교감, 부교감 신경이거든. 근데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이런 자율신경계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뭐 찾는데 자율신경 계통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자율신경계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자율신경. 자,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스트레스 관련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뭐 또 여기 보면 이런 좋은 것들이 나오네요. 나도 이걸 해야 되겠네. 자율신경계 활성도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필라테스. 이 보면 이제 뭐 요것도 뭐 이혈요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가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쭉 볼까요? 학술 논문을 볼까요? 그러면 자율신경계에 요것도 있네요. 뭐 12주간의 복합 트레이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같은 게 많네요. 운동 같은 게. 그래서 운동 뭐 요가 또는 뭐 저 필라테스 뭐 등등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을 쭉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효과가 있는 이런 대처 방안을 내가 좀 생각을 해서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네. 무심기공 누운 자세 도인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한의치료도 있는데 뭐 독활자황 탕가 미방을 포함한 한의치료 이런 것도 있고요. 참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참 다양하게 많죠. 무슨 점진적 근육이완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 참 여러 가지 그 원인들 치료 뭐 뿐만 아니라 운동 뭐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쭉 보면 우리가 여기도 있네. 기립경사 검사 동안 발생하는 기립 증상과 자율신경 지표들 상관관계. 논문을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면은 불면증 화병 환자. 아까 그 아주 그 급격한 정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병 환자 이런 거지. 막 열받고 신경질 내고 이런 사람들 이제 불면증 침 치료가 좋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 요근 긴장이 자율신경계 활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 논문을 조금 더 읽어보고, 나한테 맞는 좀 대처 방안이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개념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도 찾게 되고, 그리고 대처 방안도 찾게 되고,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저도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챗GPT에서 찾고 말았는데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논문을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논문을 이런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